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CT는 우리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가끔 찍는 건데, 이 CT 검사가요, 아기들에게 위험천만하다 또는 이제 발암 위험이 10배나 된다. 이 위험천만의 내용이 발암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10배나 된다는 기사가 코미디닷컴에 지난 4월에 나왔네요. 상당히 센 제목인데, 이 센 제목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죠. 자, 부제입니다. CT 스캔 많이 받는 60대도 위험 높아. 60대도 많이 받으니까 위험하답니다. 그런가요? 자, 전체 암의 5%. 요거요. 발암 요인의 5%가 CT 때문이라는 이야기네요. 세죠? 5%. 우리가 5%다. 하여튼 밑에서 보죠. CT는 남용 사수로 본다. 이거 CT를 많이 찍어서 그렇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자, 매년 발생하는 전체 암의 약 5%가 CT 스캔의 남용이나 과다 사용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첫 문장입니다. 자, 이 컴퓨터 단층 촬영. 이게 CT죠. CT가요, 전체 암의, 그러니까 발암 요인의 5%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센 제목인데, 우리가 CT는 병원에 가서 가끔 찍는데, 이게 많이 찍으면 발암 요인의 5%다. 우리가 발암 요인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흡연, 음주 이런 거잖아요. 근데 CT가 5%다. 이거는 굉장히 센 거죠. 우리가 흡연이 몇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주도 몇 % 잘 모르겠지만, CT만 가지고 5%다. 이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엑스레이도 아니고 CT만 가지고 5%. 근데 이게 연구 결과라고 하니까 근거가 있겠죠. 자, 어떤 연구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미국 환자 6,150만 명에 대한 9,300만 건의 CT 검사와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자, 일단 숫자가 큽니다. 미국 연구고요. 6,15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냐면 이분들이 이제 9,300만 건을 찍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찍은 대규모 연구를 했으니까 아마 근거가 상당히 있겠죠. 엄청난 데이터잖아요.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폐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의 약 5%가 CT 스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CT 스캔을 한 아기 1세 미만 영유아는 그렇지 않은 아기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요. 이제 이 폐암, 유방암은 이제 CT를 찍으면 생기는 암 같은데, 이제 연간 발생하는, 매년 발생하는 이런 암의 5%가 CT 스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것도 5%가 되는지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CT만 가지고 5%의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 살 미만 아기들이 10배나 높다. 10배나 높다는 내용이 상당히 세잖아요. 이게 애들이 한번 찍었을 텐데, 암에 걸릴 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는 것이, 그럼 CT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위험한가요? CT 한번 찍는데. 자, 이 연구 1 저자인 레베카 교수님이, 전공이 좀 깁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야기했는데요. CT 스캔은 영유아에게 가장 위험하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위험하다. 하지만 성인이 CT 스캔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성인도 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네요. 자, 이걸 보면요. 일단 CT 스캔은 영유아에게, 그러니까 1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가 핵심이고, 다음으로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그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성인도 이제 위험 스캔을 자주 받기 때문에 이제 암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CT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위험성은 이제 어릴수록 위험성이 높지만 어른은 많이 찍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CT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 위험의 5%가 된다는 게 그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CT는 위험하다. 그리고 나이 어릴수록 위험하고 어른이 될수록 많이 찍기 때문에 또 역시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CT 스캔 왜 위험하냐는 이야기 같네요. 자, CT 스캔을 받으면 발암 물질인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며 그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왜 위험한지 나오는 겁니다. 이 원인이 이온화 방사선이네요. 이온화 방사선이 발암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원인이 이온화 방사선입니다. 이온화 방사선을 이제 다른 말로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온을 만드는 방사선을 우리가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온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이온이에요. 산소 이온을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하는 나쁜 짓이 뭐냐면 노화를 일으키고 몸에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나쁜 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노화와 염증을 만드는 건데 이 이온화 방사선은 이제 원자나 분자들을 막 때려서 이온으로 이렇게 활성산소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노화와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발암 위험이다라는 이제 요게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잘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발암 물질이 높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자, CT 스캔 검사 횟수는 2007년 이후에 미국에서 매년 약 30%씩 늘어났다. 30%요. 오케이. 자, 그런데 2023년 한 해만 해도 9,300만 건의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앞으로 약 10만 3천 명의 미국인이 각종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자, 숫자가 좀 크고 많으니까 조금 어지럽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2023년 1년 동안에 하여튼 미국에서 9,300만 건을 CT를 찰칵찰칵 찍은 거네요. 9,300만 건을 찍었어요. 근데 이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1년 동안 찍은 거고 앞으로라는 것은 이제 아마 평생이죠. 그죠? 평생 10만 3천 명이 암에 걸릴 거다. 야, 그러면 1년에 이렇게 9,300만 원 찍었는데 10만 3천 명이 암에 걸린다는 것은 10만 3천 명이 암에 걸린다. 아니,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암에 걸리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요? 아니, 1년에 10만 명이 아니라 1년에 찍은 것 가지고 앞으로 평생 예측되는 게 1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세죠? CT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CT가 상당히 좀 섬찟해질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또 이 평가가 예전보다도 이제 3, 4배 더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더 오싹해지는, CT 찍어도 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뜨악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확인하러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논문을 미리 제가 찾아놨는데요. 요 논문입니다. 자, 요 논문이 이제 자마에서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자마는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이제 미국의 학술지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이제 한글로 한번 볼게요. 자, 한글로 보시면, 자, 4월에 나온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제목 보시죠. 현재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에서 예상되는 평생 암 위험. 보세요. 자, 지금 CT를 찍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평생 암 위험이라는 거죠. 제목이 상당히 유익해 보입니다. 자, 이 논문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작합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암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위에 논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매년 우리가 이제 약간
9,300만 건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찍었을 때 내가 방사선을 맞아서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많은 암이 생길 수 있을까? 바로 내 문제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CT를 한번 찍었어. 근데 이게 당장은 모르겠지만 내 미래에 평생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얼마나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가 상당히 유익한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가요. 이 위험 모델에 따르면 2023년 6,200만 명의 환자에게 시행된 9,300만 건의 CT 검사는 향후 10만 3천 건의 암 발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게 6,200만 명, 이제 우리가 아까 6,1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9,300만 건을 맞아요. 그래서 10만 3천 건도 이제 왔는데 어쨌든 아까 이 10만 3천 건이 이제 1년 동안 찍어서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게 10만 3천 건이잖아요. 예상된다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 좀 더 따라가 보면은 이 연구 목적이 2023년에 CT 영상과 관련된 미국 인구의 평생 암 발생 건수를 예측합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2023년 1년 동안 찍은 거, 그러니까 6,150만 명의 이제 9,300만 건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인구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 건수를 예측해 보는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네요. 자, 어떻게 이 연구를 했는지 그 방법도 있겠죠. 여기 있네요. 자, 이건 좀 키워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아까 이 6,150만 건에 대한 이 CT 자료를 환자의 나이와 남녀 성별과 또는 검사 범주별, 그러니까 어디를 찍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쭉 나눠서 이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에 적용을 했다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이렇게 생물학적 영양 모델을 만들어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아까 요 데이터들을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은 어떤 그룹을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관찰해서 추정한 게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돌려가지고 이제 예측해봐라고 했더니 그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여기네요. 자, 2023년에 약 6,150만 명의 환자, 6,150만 명이 맞네요, 그죠? 6,150만 명의 환자가 9,300만 건의 CT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보자. 앞으로 10만 3천 건이 방사선 유발 암이 발생할 것이다. 자, 이 아까 10만 3천 명, 이 이제 요 데이터로 나누는 겁니다. 10만 3천 건, 10만 3천 건이 이제 위에 이 1년 동안에 찍은 요 데이터로 앞으로 이제 평생 이제 이렇게 발생할 거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요약이죠. 평생 10만 3천 건이 발생할 거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은 아까 이 1살 미만 아기들에게 10배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다 따라가 볼 수는 없고 어린이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1살 미만짜리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거네요. 자, 연령별 예상 암을 보시면은 자, CT 검사당 예상되는 암 위험은 1살 미만의 검사를 받은 어린이에게서 가장 높았고 노출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자, 요 말은요. 이제 1살 미만의 CT 검사를 받으면 가장 암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나이가 들수록 암 위험이 떨어지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암 위험이 높다는 게 이제 이 결과로서 나온 거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살 미만 이하의 경우에 암 위험은 1000건 검사당 20건인 반면에 15에서 17세 이하의 경우에
1000건 검사당 2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목부터 이제 1살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1살 미만 여아의 경우에, 이 1000건 검사해가지고, 이 얼마입니까? 2건, 1000건당 20건이죠. 1000건당 20건의 위험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5, 17세 같은 여아입니다. 여아를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1000건 검사당, 보자. 이 2건이 나왔네요. 2건 위험. 자, 그러면은 이 20건과 2건의 차이죠. 1살 미만이 찍었을 때는 이제 미래에 이 꼬마가 자라서 앞으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20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15, 17세만 되더라도 2건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배가 나오는 겁니다. 10배. 아까 우리가 메뉴에 10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10배가 정말 10배냐 그만큼 위험하냐고 그랬는데 이 소프트웨어 돌려보니까 1살 미만 여아와 15, 17세 이제 뭐 중고등학생 여아의 위험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야, 그러면 1살 미만 때 우리가 좀 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배라는 게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봤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제 10배라는 게 우리가 논문에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이제 연구팀에 의하면 CT 스캔은 종양 등 병을 감지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도구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잠재적인 위험성은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CT를 왜 찍나요? 우리가 찍을 때 보통 이제 내 건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가 아픈 거야 또는 뭐 폐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위장이나 또는 혈관이나 이런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T를 찍잖아요. 그렇게 찍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잠재적인 위험성, 야, 이게 잠재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위험하면 위험한 줄 아는데 잠재적인 위험성은 우리가 사실 몰라요. 저도 잘 모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평생 걸릴 암비염인데 우리가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냥 찍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스미스 교수가 이야기했네요. 특히 일부 CT 스캔은 환자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고 상기도 감염이나 두통 등 징후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문제라며 현재 CT 촬영에서는 편차가 너무 크고 과도한 설명을 받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지도 교수, 논문 교수가 이제 한 이야기가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CT를 찍는데 사실 일부 스캔, 일부 CT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양반 결론이네요. 보니까 이 상기도 감염, 왜냐면요 이 상기도 감염은 감기입니다. 감기나 두통은 우리가 흔한 거예요. 이 흔한 건데 이 증상이 이런 증상 가지고 그냥 왜 찍어요?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좀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찍냐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현재 좀 찍어도 이제 설량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뭘 찍을 때 이제 방사선 양을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좀 상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양을 좀 높일 수도 있고, 이건 가볍게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편차가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좀 설량을 많이 받는 환자도 있겠다. 근데 이게 그냥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 위험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 위험을 알고 찍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가 적지 않냐고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이거 진단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감기나 두통 같은 경우, 사소한 경우에도 이제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은 좀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봐야 이게 정말 단순한 감기인지 아니면 폐렴이나 배암의 어떤 전조 증상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배두통인지 아니면 이게 뇌종양이나 이런 큰 문제에 나타나는 증상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진단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CT를 찍자고 말할 텐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위험한 게 아니라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환자한테는 좀 억울하죠. 별거 아닌데 좀 센 CT를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이제 양쪽으로 어떻게 좀 따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으로서 어떤 CT를 찍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또는 이걸 한번 찍어서 생길 수 있는 평생의 바람 위험, 이 이득과 위험을 좀 잘 비교해서 좀 찍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이득과 위험을 이제 트레이드 오프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할 텐데, 이건 물론 또 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환자도 내가 이 CT를 찍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또는 이게 내가 또 받게 될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